당신이 10억 빚내서 산 그 아파트,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는 1,475원을 찍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출기는 치솟고 물가는 폭등하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이자와 생활비는 매달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당신의 자산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 자재 가격이 뛰고 이건 결국 신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철근, 시멘트, 각종 건축 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건설업계 특성상 환율 충격은 곧바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이자 부담이 몇십만 원씩 늘어나는 상황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5억 대출에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500만 원, 월 4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건데 이게 2%에서 3%로 오르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금리가 급등했을 때 많은 가구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면 유동성이 마르고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게 되죠.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은 가격을 매기기도 어려워지고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 전체가 냉각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외국인 수요가 상당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 가격 방어가 쉽지 않거든요. 2026년 경제 셧다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환율이 1,550원까지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가 20%에서 30% 급등하고 이게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번집니다. 라면 한 봉지가 1,500원을 넘어서고 기름값은 리터당 2,500원에 육박하며 외식 한 끼에 2만 원이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게는 생활비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데 대출 이자는 폭등하니까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빚부터 갚으려고 하게 됩니다.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고 하락하는 가격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 매도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냉하게 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주택가격 폭락 사태가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영끌에서 최근에 집을 산 30대에서 40대 가구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어선 상태인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가구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 가구의 경우 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가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도 부실 대출 증가를 우려해서 신규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회수에 나서게 되면 자금 경색은 더욱 심화됩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전세 사기가 급증했던 2023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는 거죠.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갚을 능력을 잃으면서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갈립니다. 강남 3구나 용산, 성동 같은 서울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겠지만 그마저도 외국인 자금 이탈과 고가 매물 증가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수도권 외곽 신도시나 지방광역시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은 유동성이 약하고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아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20%에서 30% 급락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10억짜리 아파트를 LTV 70%로 대출받아 산 경우를 가정해보면 대출 원금은 7억이고 현재 변동금리가 연 5%라면 연간 이자만 3,5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90만 원이죠. 만약 금리가 1%더 오르면 월 31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하면 월 400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세후 700만 원이라고 해도 주거비로 절반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남는 돈은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빼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가계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1년만 버티면 빚이 더 늘어나고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2억 떨어져서 8억이 됐다면 집을 팔아도 대출 7억을 갚고 나면 1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처음 넣었던 자기 돈 3억 중에서 2억을 날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개인들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부채 관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일부라도 상환해서 원금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의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대출 한도를 최대로 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부 자산을 정리해서 빚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유동성 확보도 필수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급하게 팔면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집을 급매로 내놓지 않아도 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예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달러 자산 분산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면 환율 상승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 해외 ETF 같은 상품들을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해두면 원화 약세 상황에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죠. 다만 환율이 이미 높은 구간이라면 무리하게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부동산 추가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고환율 국면에서 영끌에서 집을 사는 건 위험도가 너무 높거든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관망하거나 정말 필요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더더욱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설사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만으로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령대별로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이라면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무리해서 매수하기보다는 현금을 모으면서 시장이 바닥을 칠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최근 면 사이 영끌에서 집을 산 분들은 가장 위험한 구간에 계신 거예요. 대출 비중이 높고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채 축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본인의 대출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은행과 상담해서 고정금리 전환이나 중도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비상금 통장도 점검해서 6개월치 생활비가 확보돼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이번 달부터라도 월급의 10%에서 20%는 무조건 비상금으로 저축하세요. 불필요한 지출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헬스장 같은 구독 서비스 중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자동 결제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이고 이걸 대출 상환에 쓰면 이자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로 바꿔서 눈에 보이는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죠.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환율 1,475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적신호입니다. 2026년 경제 셧다운이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파트가 자산이 될지 빚더미가 될지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을 단순히 뉴스 속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내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